어제 국회에서 열렸던 이 자유한국당의 공수처 선거법 저지 규탄 대회와 관련한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그 먼저 영상 짧게 준비했습니다. 국민 날 무서워! 위험해! 왜 때려요? 때리지 마! 때리지 마! 때리지 말라고요! 어느 날 나왔어요. 저런 이놈 나쁜 놈 보면 그런 소리더라고. 여러분이 이겼습니다. 여러분 애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뜻을 강력하게 전달했습니다. 여러분이 이겼습니다. 승리했습니다. 국회는 여러분 안방입니다. 그래도 불편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앞자리 와서 편안하게 그냥 계시면 돼요. 문재인 앞자리 문희상은 당장 처단해야 됩니다! 지금 공안 앞에 지금 많은 국민들이 지금 이 엄청난 이 자유 인열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따라오세요. 오늘 없어요. 오늘 없어요. 괜찮아요. 다 갑시다. 자, 나오세요. 우리 경찰도 자제하시고. 근데 배경 화면만 보지 않는다면은요, 뭐 이런 광장의 집회 현장을 연상했는데요. 황교안 대표 그 집회에 참석한 시위대들한테 애쓰셨다, 감사드린다, 저희가 이겼다, 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다음 이제 뭐 이 선거법 개정과 관련해서 민주당, 정의당 향해서는 또 거친 표현도 좀 나왔고요. 이게 그러면서 또 광화문에서 이제 집회 연사들이 또 총출동하는 상황까지도 이어졌고요. 그러니까 어제 연출된 장면은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무법천지에다가 아수라장이었는데 네. 이거에 대해서는 뭐 제가 볼 때는 이의가 없을 것 같고요. 궁금한 건 황교안 대표 본인의 정치 행보나 자유한국당의 어떤 지지 기반에 저게 정말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는지 저는 정말 그게 궁금하거든요. 아무리 따져봐도 저건 도움이 안 되는데 왜 저렇게 하는지 저는 그걸 납득을 못하겠어요. 저는 납득이 돼요. 네. 왜냐하면 이게 바로 장의 논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장외 투쟁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자기 지지 세력을 결집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상대를 설득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장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면 그 장의 논리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아까 황교안 대표 발언 같은 것들이 그런 그 말하자면 환경에서 나온 것이다. 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물론 이해하는 입장에서 얘기하는 건데 그것이 적절하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이 장외 투쟁, 장의 논리에 이렇게 자꾸 몰입하게 되는 상황이 그 결코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그리고 저는 어제 상황에 대한 답은 문희상 의장이 얘기했다고 생각해요. 문희상 의장이 이런 상황이 초래된 거는 여야 모두의 책임이다. 특히 나의 책임을 통감한다는 말이 단순히 그냥 그 의례적인 얘기가 아니고 사실 이른바 광장의 정치, 길거리 정치가 국회의사당 앞에까지 와서 벌어진 거는 여야 모두 책임이에요. 진짜로. 그리고 대의 정치가 제대로 기능이 안 되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 아니에요? 서초동 집회, 광화문 집회, 그다음에 특히 이제 예. 여기 이 국회 앞에서까지. 그리고 그 또 한 가지 요인은 여태까지 뭐 이거 무법천지라 그러는데 물론 무법천지 요소가 있었어요. 적절치 못해요. 폭력은 안 됩니다. 더구나 국회 앞에서. 그런데 민의의 전당인. 근데 지금까지 벌어졌던 민주노총의 과격 폭력 시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을 못하면서 이른바 예. 국가 공권력이 무력화되는데 지금 현 정부가 결정적으로 기여를 했어요. 그렇기 예. 때문에 우리도 좀 하는 것 같고 왜 그래? 이런 논리가 성립할 수 있다는 거를 잘 뼈아프게 생각해야 된다. 그 말씀이 바로 문희상 의장의
자성의 말씀에 들어있다. 그렇게 해서 그걸 예, 예. 일방적으로 정치적으로 막 공격하고 하는 거는 정치권이 공방이고. 예.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째, 황교안 대표가 너무 흥분한 상황이고요. 또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상실했고요. 폭도들의 수괴와 같은 모습을 어제 보였어요. 이 지금 세 마디는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오늘 연합뉴스가 보도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말이에요. 첫 번째 말은 중진 의원이 평한 거고 두 번째는 한 의원이 평한 거고 마지막은 당 관계자가 이야기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유한국당 안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지경이라면 더 이상 설명할 거 없다. 이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예, 어제 이런 관련된 집회는 8시간 가까이 이어졌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 황교안 대표에게 어제 상황에 대해서 책임을 요구했습니다. 이 관련되는 발언 내용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어제 12월 16일은 국회 침탈의 날, 국회 참사의 날로 자유한국당과 황교안 대표는 의회주의 파괴자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난동의 한복판에서 황교안 대표는 우리가 이겼다, 정부의 굴복을 받아낼 때까지 싸우자며 불법 시위를 선동했습니다. 경찰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국회 침탈 사태에 대해 즉시 일벌 100개에 착수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정당이 기획해서 의회 민주주의를 유린한 중대한 사태입니다. 네, 들으신 대로요. 강도 높게 지금 한국당을 비난을 했는데요. 여기 관련해서 경찰에 대해서도 수사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그랬습니다. 이 자칫 제 패스트트랙처럼 이 폭력, 국회 내 폭력 관련된 수사가 좀 확대되는 거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조금 전에 이동관 전 수석께서 이제 민주노총의 어떤 불법 폭력 시위는 방치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그 말씀을 잘 꺼내신 것 같은 게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지난 6월에 구속이 된 적이 있었어요. 네. 그랬다가 보석으로 풀려났고 얼마 전에 재판에서 검찰이 4년을 구형을 했어요. 아직은 이제 선고는 나오지 않았는데 네. 그 이유가 뭐였냐면 국회 앞에서의 불법 폭력 시위와 국회 경내 무단 침입이 혐의였어요. 네. 자, 이거에 대해서 구속까지 하면서 단호하게 지금 갖는 건데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의 경우에 준해서 그럼 본다면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해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공권력이 이미 답은 나와 있다. 오히려 민주노총이 바로미터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당시에 바로 이제 국회 담장까지 무너뜨리면서 경찰들 폭행을 했기 때문에 더구나 재물 손괴뿐 아니고 국가 재산에 그리고 좀 달라요. 지금 민주노총이 국회 앞에서 시위했던 것은 그야말로 그거는 정말 집회 시위를 거기서 얻어서 한 거고 이거는 자유한국당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어쨌든 산계에서 산발적으로 들어갔던 것들이 일어난 일이고 또 한 가지 그 당일날 말하자면 폭력 행위로 25명이 경찰에 연행됐는데 그날 네. 다 일단 훈방으로 풀어줬어요. 왜? 도주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경찰이. 제가 얘기하는 건 결과적으로 물론 수사에서 책임 있는 사람 책임져야 되지만은 결과적으로 그런 이른바 폭력적인 시위 이런 과격 시위 이런 것들이 그동안에 너무나 횡행하면서 만연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저는 지금 이거를 옹호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국가 공권력의 어떤 무력화되는 그런 이미지나 또 실태가 이렇게 확산되고 전염되고 하는 그런 상황이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저도 네. 지금 민주노총이 그때 그 행위를 정당화하는 게 아니라 네. 그 행위에 대해서 철퇴를 내렸잖아요, 사법적으로. 그러면 거기에 맞게 그럼요. 어제도 그래서 그러니까 침 뱉고 때리고 욕하고 그럼요. 다 했잖아요. 그럼 그러니까 저 그 수사를 다음에 해야죠. 지시법에 그러니까 국회 경내 안에서는 집회 시위 못하도록 됐는데 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또 동일한 알겠습니다. 기준으로 근데 물어가 이제 이해했죠. 민주당에서는요 오늘 홍익표 수석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불법 폭력 집회를 주최 선동했다 그리고 또한 어떤 폭력을 수수방관한 혐의 등으로 해서 황교안 대표 그다음 또 심재철 원내대표를 영등포 관할 경찰서에 고발한다 이렇게 밝혔기 때문에 고발장 접수하게 되면은 또 제1야당의 당 대표하고 원내대표 또 수사를 받게 되는 상황으로 이어진다면은요 앞으로 이런 부분이 내년 총선까지도 계속 이어질 수도 그거는 있는 제가 내용 보기에는 아닐까요? 과도한 정치 공세라고 생각해요. 예. 왜냐하면 어쨌건 이런 발언, 동료성 발언한 것이 적절하냐 아니냐 하는 것은 그야말로 이 법적 문제가 아니고 정치적으로 적절하냐 하는 정도의 상황이지 그거를 갖고 이를테면 사주를 해서 저 본청을 뚫고 들어가라든가 그런 것도 아니었고 그다음에 어쨌건 마지막에는
황 대표가 나와서 자진 해산하는 게 좋겠다고 설득해서 해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전 정치 공세는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충분히 서로 공방은. 그러나 저는 항상 이런 일이 벌어질 때 가운데 있는 사람 얘기를 들어봅니다. 그게 누구냐? 오신환 대표가 바른미래당 그 원내대표가 뭐라 그랬냐면 이거는 여당의 책임이 더 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것만 저는 얘기할게요. 예. 이거 아시죠? 그러니까 보통 집회에서 뭔가 불상사가 있거나 이랬을 경우에 집회 주최 측에 책임을 묻고 그건 아시죠? 그러니까 자 그러면 어제 집회의 주체가 누가 됩니까? 자유한국당이죠. 자유한국당을 대표하는 사람은 황교안 대표예요. 이 점만 환기하면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여기서 지금 놓치면 안 되는 게 어제 이 아수라장이 벌어진 다음에 자유한국당 안에서 오늘 내일도 예정이 돼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국회 밖으로 가서 하자. 자유한국당 안에서 그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그걸 뭉개고 또 국회에서 하겠다고 2시로 예정된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네. 국회 안에서 해야 된다고 박박 우겨서 가져간 사람이 누구냐면 황교안 대표예요. 이 점을 놓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이런 가운데 한국당은요 오늘 19일까지 이 규탄대회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고요. 또 오늘 상황 지금 지금 속속 전해지는 상황은 좀 실시간 저희가 확인은 안 됩니다만은 그 오늘과 내일 또 어떤 폭력 양상으로 치닫게 된다면은 또 민의의 전당이 또 크게 폭력이 훼손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만 좀 막아야 될 것 같습니다.